음, 연립부등식의 특수한 해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연립부등식은 뭐 이거보다 작다, 이거보다 크다 라고 어떤 두 개의 연립부등식이 있을 때 그 공통범위 이게 내가 찾는 부등식의 해였어요. 그렇죠? 연립부등식의 해. 자, 특수한 해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러한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우선 A보다 작다라는 것과 B보다 크다라는 게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럼 겹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이런 걸 우리가 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해가 실수 전체인 것도 있나요? 오, 여기서 해가 실수 전체인 건 없습니다. 연립부등식에서는 해가 실수 전체인 건 없어요. 대신 해가 어떤 좀 이상한 범위인 건 있죠. 예를 들어 뭐냐면 x가 a보다 작다라는 것과 x가 b보다 작다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공통 범위는 이만큼이죠. 맞아요? 그래서 a보다 작다랑 b보다 작다를 공통 부분을 따졌더니 어떻게 된다? x가 a보다 작다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가 다른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해가 없는 경우고요. 해가 좀 이상한 경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특수한 형태를 말하고 싶은데 이런 그림에서 그러니까 이건 다른 하나에 포함되는 거야. 맞죠? 포함되는 경우 그러니까 해가 없는 경우 그리고 해가 한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부등식인데 마치 연립 방정식처럼 해가 딱 하나인 경우가 있나 봐. 그게 어떤 경우냐면 x가 a 이하라고 하는 부등식과 이거는 좀 색깔 다르게 할게요. x가 a 이상이라고 하는 부등식을 보면 겹치는 게 딱 요 순간밖에 없거든. 그래서 x는 a라는 해가 됩니다. 즉 부등식, 연립 부등식을 했는데 해가 딱 하나만 겹치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부등식의 연립 부등식의 특수한 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좀 보도록 해볼게요. 831번부터 보면 되겠죠. 3분의 5x 마이너스 1, x 더하기 3분의 7, 0.3의 x 마이너스 2, 0.2x 빼기 0.1. 숫자, 개수가 이상한 거니까 개수 이상한 거는 우리가 제 어떤 숫자를 곱해서 좀 정수꼴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얘는 3을 곱하면 5x 마이너스 3, 3x 더하기 7. 얘는 10을 곱할까요? 3x 마이너스 2,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걸 연립해주면 어떻게 돼요? x라는 게 5보다 이하라는 것과 x라는 게 5 이상이 됩니다. 그럼 어때요? 5라는 값을 기준으로 아까 말했던 이하와 이상이 있다면 해가 x는 5 하나뿐이라는 거죠. 부등식이지만 해가 하나뿐인 경우가 존재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x 플러스 a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하고 이것은 b의 x 플러스 3 이하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자, 우리가 3개짜리 부등식은 어떻게 푼다 했냐면 2개씩 끊어서 보자 했죠. 2x 더하기 a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하다.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bx의 플러스 3 이하다. 이렇게 2개를 풀어달라 했어요. 식을 좀 정리하면 이거 x, 마이너스 x 넘긴 다음에 나누어 주면 x가 3분의 5 마이너스 a 이하라는 것과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넘기고 이 마이너스 x를 넘긴 다음에 3b를 넘기면 마이너스 2b가 b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b 이상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얘랑 얘의 부등식을 풀었더니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고 2 이하가 됐다라고 됐어요. 그러면은 x가 이상이라고 하는 얘죠. 걔가 뭐고? 마이너스 1이고 x가 2 이하라고 했는데 얘가 뭐고? 2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걸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b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1이니까 b의 값이 얼마가 돼요? 넘기면 1인가요?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3분의 5 마이너스 a가
2가 된다라는 건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겠죠. 답이 좀 틀렸나 봐요. 잠시만. b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넘어가면 3 b는 1 b는 1 맞는데 b는 1이 맞고 여기가 3x 5-a가 2 이하다. 2가 되려면 a가 마이너스 1. 이거 뭐 잘못했냐? 아, 대박. 미안해요. 이걸 b라고 썼죠. 이거 뭐라고 써야 돼요? 얘인 거잖아. 그치? 여기가 5죠. 아, 아예 틀렸네. 아, 미안합니다. 내 글씨를 내가 못 알아보다니. 미안합니다. 오! 노! 미안해요. 그래서 여기가 b 플러스 1은 맞는데 여기 분자가 잘못됐어요.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3b 더하기 5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3b 더하기 5가 된 거라서 풀어주면 b는 어떻게 되냐? 2b가 6인 거라서 b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b-a의 값은 4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 주어졌을 때 이 주어진 해와 이 해와 관계를 지어서 이제 누가 누구인지를 계산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840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참 보기 싫은 물방울이구만. 자, 840번 보도록 해볼게요. 0.3x 마이너스 1.721 이하다. 2의 x 마이너스 6, 3의 x 마이너스 2k가 이렇게 된다. 자, 요거를 풀어주면 10을 곱해서 바로 할게요. x가 6 이하다. 잠깐만, 9 이하다. 이렇게 풀리고요. 얘는 어떻게 풀려요? x가 6k-12 이상이다. 이렇게 풀리겠네요. 얘랑 얘를 계산했는데 이게 해가 존재한대요. 해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해가 존재하지 않지 않다.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9 이하라고 하는 이 부등식이 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그쵸? 6k-12가 이렇게 있으면 해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려야 되는 것은 이 6k-10이라는 그림이 여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관계식이 나오죠. 6k-12가 9보다 이하다. 그래서 k라는 게 2분의 7 이하다라고 하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것 또한 그림을 통해서 그림이 이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그림이 어떻게 되고 그게 아니어야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해가 존재하는 경우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고민했어야 했다. 초록색이면 안 되니까 붉은색으로 그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초록색이면 이제 해가 없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해줍니다. 844번. 2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a 4분의 x 마이너스 8분의 1 3x 마이너스 1 5x 마이너스 7. 자, 위에 걸 풀어주면요 4분의 x라서 8 하면 2x가 2a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라고 될 것 같고요. 양변에 8을 곱한 거예요. 밑에 거는요 2x가 6 이하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x라는 게 3 이하 또는 2분의 2a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라고 하는 부등식이 만들어지는데 문제에서 음의 정수가 1개 있대. 음의 정수가 1개. 이게 뭔 말이냐? 수직선상에서 x는 3 이하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그리고 2분의 2a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지? 이게 좀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 음의 정수가 한 개 있다 했어요. 정수 블라블라 하는 건 기본 문제풀이가 뭐라 그랬어요? 정수 자연수 블라블라 뭐 나온 건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푼다?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다른 아이디어 같은 거 없어요. 알았죠? 그냥 다 대입하는 거예요. 전에 부정방정식도 싹 다 대입해서 문제 풀었죠? 그것처럼. 일단 식은 좀 줄여야지. 추린 다음에 대입하는 거긴 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의 정수가 하나 있대. 그럼 정수를 먼저 따져보자. 2, 1, 0. 자, 이제 그럼 음의 정수가 나와야 되지. 근데 음의 정수가 반드시 하나 있다면 걔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하나만 있고 마이너스 2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낼 거는 0, 다시 얘가 마이너스 1보다 2 하면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겁니다. 이 수직선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직선에 있는 거, 수직선에 만족하도록 하는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서 범위를 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만 남기면 되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2a-1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사이고요. 2a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고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인데 문제에서 그냥 범위만 구해달라 했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음의 정수가 한 개 되도록 이라고 하는 말, 정말 음의 정수를 한 개 되는 상황을 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이어서 849번. 너희 중학교 거에서 농도 했니? 소금물 농도? 1학년 때 소금물 농도 했어? 이건 또 했니? 맨날 안 한다고 했었는데. 농도, 소금물 농도 어떻게 구하죠? 소금물 농도. 소금물 농도 어떻게 구한다고? 전체 그람수. 네, 전체 그람수 분의? 전체 그람수 곱하기 막 소금 농도 곱하기 농도라는 건 소금물 농도라는 건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좀 전문적인 표현으로 용액분의 용질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과학적인 개념이긴 하니까 용액이라는 거는 그냥 소금물 말합니다. 섞인 액체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왜냐면 농도라는 건 우리가 보통 퍼센트가 뭐야? 이름이 뭐야? 퍼센트 이름이 뭐야? 우리말로 백분율. 그쵸? 그래서 100 곱하는 겁니다. 알았죠? 백분율이니까 100 곱하는 거예요. 오케이? 맞아, 퍼센트 백분율 다 알지?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농도가 30%인 소금물 300g에 농도가 10%인 소금물을 섞어서 근데 이제 그런 거야. 니네 부대찌개 먹어봤지? 부대찌개 먹다 보면 어떻게 돼? 아, 짜! 이러잖아, 맞지? 너무 짜.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물 마시면서 짠 거 먹고 물 마시고 짠 거 먹고 물 마시고 뱃속에서 섞어? 보통 어떻게 해? 육수 더 주세요 이러지 않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한 번 먹으면 끝이야? 그래? 난 육수 많이 추가했던 것 같은데? 여기 뭐 오뎅 식당, 여기 신세계 백화점 있잖아, 맞지? 거기에서 이제 너무 쫄았어. 그럼 이제 국물도 없고 너무 짜니까 그럼 육수 좀 주세요 하고서 육수 붓잖아.
그리고 다시 보글보글 끓이면 맛이 좀 덜 짜지지. 그거야. 30% 소금물 짜. 그럼 어떻게 해? 덜 짠 걸 가져와서 섞으면 덜 짜지겠지. 그 이야기예요. 근데 원래 여기 30% 소금물이 얼마 있었대? 300g. 근데 농도가 10%인 소금물. 이거 얼마큼 섞었대? 안 알려줬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이런 겁니다. 300g의 소금물. 근데 이게 몇 퍼센트? 농도가 30%. 여기다가 이제 부어요. 뭘 부어요? 10%의 소금물. 얼만큼을 부어? 모르니까 Xg이 되겠죠. 자, 농도를 구하려면 소금물 분의 소금이에요. 지금 300g에다가 얼마큼 섞었어? X. 그쵸? 자, 소금입니다. 소금 300g에 30%면 소금 얼만큼 있어요? 얼만큼 있어요? 30%. 어? 맞아요. 90g. 어떻게 해서요? 우리가 이게 농도가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잖아. 그러면은 소금의 양은 이거 그냥 넘긴 거죠. 농도 곱하기 소금물 나누기 100입니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죠. 오케이?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이것도 뭐 올리브영 여기 앞에 있잖아. 맞지? 올리브영에서 세일을 하는데 무슨 세일을 해? 40%를 세일한대. 45,000원짜리 40% 세일하면 얼마큼 할인된 거야? 어떻게 따져? 물어봐 직원한테. 이거 얼마큼 할인해 주는 거예요? 라고. 아니 40%라고 써있잖아요. 고객님 눈 없으세요? 라고 하면 뭐해? 그냥 분함을 느끼면서 집에 가? 아니지 계산 어떻게 하냐고. 근데 네가 가진 돈이 35,000원이야.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있다고? 왜? 50%가 27,000원인데 22,500원. 그럼 23,000원, 4,000원 있어. 돼 안 돼? 조금 더 있으니까 24,000원 있어. 직원한테 물어봐? 그거 사면 안 돼요?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문명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듭니다. 알았죠? 문명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학 아이디어는 있어야 돼요. 아 귀찮은데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어떤 판단 결과를 계속 남한테만 맡기는 건 좋지 않습니다. 본인이 결국 판단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돼요. 오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본인이 결국 혼자가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사기당하잖아 사람들. 사기꾼 우리나라 엄청 많아. 엄청 많대. 난 사실 사기당해 본 적은 없어. 예를 들어 TV에 나오는 유명인들도 사기를 많이 당했잖아. 그러면 그거를 왜 사기 당했겠어? 그냥 허락한 대로 해서 했는데 사기 당한 거야. 결국 결정자는 자기고 이 모든 책임은 내가 떠맡아야 되거든. 그렇죠? 그 나한테 조언해준 사람이 물어줄 것 같아 내가 사기 당했다고? 절대 신경도 안 써요. 네가 잘 읽고 했어야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뭐든지 간에.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력을 길러가야 돼요. 그래서 책 같은 것도 많이 읽어서 국어 실력 늘리라는 거고요. 이게 뭔 말이야?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물론 처음에는 다 헷갈리지. 그러니까 본인이 익히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지금 그런 걸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편하긴 해. 우리가 이제 직원한테 물어보면은 단순히 그냥 그 상황만 놓고 보자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떤 상황에 가서는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뒤통수 사기 받고 뒤통수 받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한 2억점 날리면은 정신 차리겠죠. 그럼 너무 비싸지 않니? 수업료가?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뭐 45,000원에서도 40% 할인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할인은 뭐 한다는 거야? 깎아준다는 거지. 그럼 이게 얼만큼의 가격을 받는 거야? 60%의 가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100분의 60 곱한 거. 이게 가격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보통 태그에 붙여있지. 그치? 올리브영은 친절하게 몇 퍼센트 하고서 이렇게 써있잖아. 가격까지. 그치?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안 써있었더라고 하더라도 판단할 수는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게 5분의 3을 곱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5로 나눠주면 9,000이니까 27,000. 그래서 못 사죠. 그쵸?
아까 내가 25,000원 가지고 있다 했으니까 땡.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0분의 농도 얼마야? 30%니까 100분의 30이니까 10분의 3이죠. 거기다가 얼마 곱해? 300을 곱하는 거죠. 약분하고 3 곱하면 90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 9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xg의 10%에 있는 소금 얼마큼 들어있어요? 100분의 10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1 x. 근데 이 농도가 여기에다가 내가 100을 곱했더니 뭐가 돼요? 100을 곱했더니 그 농도, 이게 농도잖아. 소금물분의 소금의 농도. 그쵸? 근데 그게 뭐랑? 15랑 18 사이가 된답니다. 자, 이제 이 부등식을 풀면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여기 소금만 쓸까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퍼센트, 뭐 몇 퍼센트 할인, 몇 퍼센트 가격 받는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90% 할인.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야? 10%의 가격만 받는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주면서 받아들여줘야 된다. 자, 그럼 이거 이쪽 양변에 300 더하기 x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4500 더하기 15x. 100을 얘네랑 곱하는 거니까 9000 더하기 10x. 그러면은 5400 더하기 18x. 얘가 되고요. 이 부등식을 이렇게 풀어주면 5x가 4500 이하. 그리고 여기는 두 개 풀면 8x가 3600 이상이 됩니다. 자, 이 두 개를 풀어주는 거라 최종적으로 x라는 건 900 이하. 그리고 450 이상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내가 찾는 x의 범위다. 뭐 상황 자체는 말했죠. 뭐라고? 이제 부대찌개에다가 육수 붓는 거라고. 그쵸? 그렇지, 육수 붓는 상황이다. 그래서 적정 농도 맞추려면 이제 이 정도 넣으면 되겠다. 물론 그걸 감으로 때려 맞춰도 되지만 수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하는 애들이 그 라면에 보면은 몇 미리 넣으세요 이거 하잖아. 그거 따진 애들이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 라면 봉지 보면 뒤에 몇 미리 넣어서 물 몇 미리 넣고 거기다 스프 다 넣고 뭐 하라 하잖아. 그게 이제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농도 정말 퍼센트 단위로 체크하면서 이때 맛이 있는지 이때 맛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표준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대충 때려잡아서 그냥 550뷰를 할까 이런 계획을 짠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노 단위로 체크하는 사람들입니다. 알았죠? 정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여러분들이 보는 음식물들이에요. 그런 계산 하에. 그래서 그런 음식 만드는 사람은 여기 식당 장인들이 가가지고 라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한 대학교 졸업하고 박사학위 딴 사람들이 가서 라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딴 걸 만들지? 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지 이 식당 장인이 아니잖아. 대신 그 사람들은 이런 퍼센트 같은 걸 하나하나 체크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써있어요? 라면 하나 끓일 때 550ml잖아. 그치? 그럼 두 개 끓일 때는 몇 ml가 필요해요? 2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두 개 끓일 때는 900ml만 넣으셔도 됩니다 라고 체크해 놓는 거야. 왜? 실험을 해보니까 1000ml 하면 너무 싱거워지거든. 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근데 그 우리가 두 개 넣을 때 똑같이 넣으면 너무 싱거워. 물 좀 더 넣어, 덜 넣어 라고 우리는 체크하지. 그치? 근데 그 사람들이 설명서에 그렇게 대충 좀 덜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 신뢰가 떨어지잖아. 이런 거 해서 그런 사람들이 조사한 거 우리는 그 기본을 배우는 겁니다. 알았죠? 뭐 인생사 대충 살아도 사는 사람은 삽니다.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전문적으로 했을 때 돈 벌어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치? 그리고 이제 이과, 수학과가 아닌데도 대학교에서 수학을 쓴다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영역이든 수학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과학 영역은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문과를 가더라도 흔히 말하는 심리학과, 통계학과, 그리고 경영학과, 경제학과 얘네들은 수학과만큼이나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과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타로 같은 거 보고 아닙니다.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과는 정말 철저히 통계에 의해서 여러분들 지금 그 표준 편차 이런 거 배웠잖아. 그치? 그런 거 공부하는 애들이 심리학과 애들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정확하게 이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봐? 아니지. 조사를 해서 보편적으로 이렇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되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료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검사하는 겁니다. 알았죠? 대충 이렇더니 이렇다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근거가 결국 수학으로 오기 때문에 이거 통계가 꽤 들어가요. 경영 경제는 애초에 그냥 수학으로 하는 동네니까 뭐 그렇다 치는 거고. 알았죠? 혹시 이제 자기 진로에 그런 게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수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꽤 들어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죠. 자, 절대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절대값 기호. 한번 설명한 적 있는데 절대값 A라는 것은 뭐라고 쓴다 우리가? 절대값 A의 의미가 뭐예요? 이건 고3한테 물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해. 절대값 A가 뭐예요? 정의, 교과서에 써있는 절대값의 의미. 중학교 몇 학년 때 나오냐? 2학년 때 이게 나와? 부등식 파트에 나올 텐데? 1학년인가? 음수, 정수 배우면서 나오나? 절대값 A의 의미가 뭐예요? 수직선상에서 원점까지의 거리입니다. 원점까지의 거리. 이거 고3 때까지 써요. 정말입니다. 정말 그냥 고3 때 절대값 나오고 원점까지의 거리라는 표현 그대로 나와요. 물론 거기선 여기서 좀 더 심화되는 아이디어까지 첨가되지만 기본 맥락은 바뀌지 않죠. 이거 그냥 절대값의 정의 자체가 그냥 원점까지의 거리야.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건 너무 심하긴 하지만 이야기는 해볼게요. 1,2가 있다고 할게요. 좌표 평면에 1,2 찍을 수 있죠. 그럼 절대값 1,2는 뭐예요? 1,2부터 원점 0,0까지 거리입니다. 알았죠? 이건 변하지 않아요. 차원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알았죠? 뭐 그렇게 참고할게요. 자, 그럼 절대값 A는 다시 원점까지의 거리라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냐? A가 만약 0보다 크면 그냥 A라고 쓰면 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개념이에요. 마이너스를 뗀다는 개념이 아니라 마이너스 붙인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마이너스 뗀다는 건 실제 숫자가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면 마이너스 2라서 2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받아들여줘요. 절대값 A는 이런 형태다. 그러면 사실 내가 중요한 거는 이 절대값 안에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번 이렇게 판단하는 게 너무 귀찮나 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게요. 절대값 A가 만약 P보다 작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A가 마이너스 P와 P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절대값 A가 P보다 크다라는 표현은 A가 P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P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왜 그러냐면 수직선의 표현을 해볼게요. P와 마이너스 P가 있다고 합시다. 원점이 있을게요. 자, 절대값 A에서 원점까지 거리가 P보다 작다. 그러니까 원점까지 거리가 P인 애가 얘랑 얘잖아? 그거보다 더 가까이 있다. 그럼 여기 근처에 있겠죠. 그러니까 P랑 마이너스 P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A에서부터 원점까지 거리라는 거 절대값 A죠. A에서부터 원점까지 거리가 P보다 크다. P보다 더 멀리 있다. 원점에서. 그럼 어디 있겠어? 여기랑 여기 있겠지. 그 표현입니다. 오케이? 원점까지 거리라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최대한 이해하려는 게 중요해요. 정말로 수학은 이해하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외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한데 문제는 모든 그 유형들을 외우는 거는 힘들어요. 물론 그거를 노력으로 하는 애가 있긴 하더라고. 나도 좀 놀랐어. 이걸 그냥 다 외우네? 우선 야 대단하다 하는데 그런 친구들도 어느 순간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해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암기였기 때문에 훅 떨어져요. 성적이 훅. 그래서 이해력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개떡같이 말해도 그걸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이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력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야, 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그러려면 평소에 생각을 좀 더 해줘야 된다. 수학은 그런 과목입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854번을 보도록 해볼게요. 몇 개 안 남았어요? 다 하고 쉬죠. 절대값 ax 더하기 3
이 b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것은 ax 더하기 3이 b보다 크다 이거나 마이너스 b보다 작다 이렇게 된 거죠. a가 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x가 이거 넘기면 b-3 나누기 a라고 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얘도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나누기 a를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돼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죠.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x가 1보다 작다 또는 x가 4보다 크다 라고 했기 때문에 a분의 b-3이 1이라는 것과 a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가 4라는 것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정리하면은 a-b는 마이너스 3이고요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라서 숫자가 좀 기분 나쁜데? 어쩔 수 없죠? a는 5분의 마이너스 6 그래서 b는 5분의 9가 됩니다. 이 둘을 더해달라 했기 때문에 답은 5분의 3이 되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알았죠? 절대값 x-1, 2x-3이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값이 이거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플러스보다 작고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크다. 이렇게 풀자 했죠. 맞죠? 절대값이 p보다 작으면 p와 마이너스 p 사이에요. 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3개짜리 부등식이 되었으므로 어떻게 푼다 했어요? 두 개씩 끊어서 본다 했죠. 이 두 개 풀면 어떻게 돼요? x가 3분의 4보다 크다. 이거 두 개 풀면 어떻게 돼요? x가 2보다 크다. 자, 얘랑 얘의 공통 범위를 찾는 겁니다. 얘랑 얘의 공통 범위. 자, 한번 수직선에 표현해 볼까요? 3분의 4보다 크다. 와 2보다 크다. 자, 공통 범위는 얘죠.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저도 이거 몇 번 푼 거야? 젠장. 자, 실수. 나 잘못 푼 게 아니네. 네, 근데 얘가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보다 크다에 포함된대요. a보다 크다에 포함된다는 거는 지금 여기 a가 이렇게 있어야지. 그쵸? 얘를 포함하잖아. 그쵸? 그럼 결론적으로 a가 어디 있으면 돼요? 2보다만 2 하면 되죠. 맞죠? a가 여기 있어도 괜찮잖아. 3분의 4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쵸? 이렇게 있어도 포함되잖아. 이렇게 있으면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안 되고요. a는 여기 2보다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직선 보면서 표현해 주는 거죠. 이 부등식의 해를 구했더니 2보다 크다예요. 근데 걔가 x는 a보다 크다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결이 된다 말할 수 있죠. 863번. 그럼 절대값 기호가 어디냐? 두 개 있으면 어떻게 하냐? 세 개 있든 두 개 있든 문제 푸는 건 똑같습니다만 자, 어떻게 푸냐면 절대값을 풀고 싶죠. 절대값을 풀려면 아까처럼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근데 수직선을 기준으로 얘가 0 되는 값 마이너스 2와 얘가 0 되는 값 1을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여기 있는 것도 얘 0보다 작죠? 마이너스 3 같은 거 뒤집어넣으면 0보다 작잖아? 여기도 0보다 작죠?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부분을 보면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0, 0을 대입하면 얘는 0보다 크지만 얘는 0보다 작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섞여 있고요.
마지막 1보다 큰 거 숫자를 대입한다면 3 대입하면 둘 다 플러스죠. 자, 그래서 이 경계를 기준으로 얘네들의 부호가 각각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범위를 3개로 나눌 거예요. 1번 범위, 2번 범위, 3번 범위 이렇게. 자, 1번 범위를 뭐라고 쓸 거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2번 범위를 뭐라고 쓸 거냐?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고 1보다 작을 때. 3번 범위를 뭐라고 쓸 거냐면 x가 1 이상일 때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보통 등호는 어디에 붙이든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크다에 붙여요. 왜냐면 0일 때는 절대값이 의미가 어차피 없는 거라 0보다 크면은 절대값이 그냥 벗기잖아요. 그런 게 일맥상통해서 보통 크다에 붙입니다.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x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저기 중학교 거에 루트 들어있을 때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그치? 그렇지 않니? 중학교 때 루트 들어있는 문제 이런 거 하지 않았어? 얘네 이번 기말고사 때 봤잖아. 이거 어떻게 풀려요? 뭐라고 써줘? 이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라서 0과 1 사이면 이거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붙잖아. 그치? 그런 거 내가 스스로 범위 나눠야 된다고. 원래 문제에서는 알려줬잖아. 중학교 때. 그쵸? 안 알려줘. 니네가 알아서 해야 돼. 이때 했잖아. 이걸 했다고 이미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그럼 그거 바탕으로 나누는 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 작아. 둘 다 뭐랬어요? 마이너스라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게 k 이하다. 이렇게 풉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k 이하다가 되고요. 마이너스 2와 1 사이면 마이너스 2와 1 사이면 어떻게 돼요? 얘는 플러스고요. 얘는 마이너스라서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게 k 이하다니까 3 이게 k 이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 x가 1 이상이면 둘 다 플러스라서 x 플러스 2 더하기 x 마이너스 1 이 k 이하인 거랑 2x 플러스 1이 k 이상이다. 이 k 이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풀어주면 얘를 풀어주면 x가 마이너스 이거 넘기고 넘긴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상인 거랑 이상이고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얘는 k가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x가 없죠. x가 없을 때는 말이 되면은 실수 전체라고 말이 안 되면 안 된다 했잖아. 그치? 말이 되죠. 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범위에서 해를 구하면 x가 2분의 k-1 이하인데 1 이상이라고 했으므로 1 이상까지 해줘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가 좀 어려워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반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뭐 200명 있으면 200명을 1반, 2반, 3반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그치? 1반, 2반, 3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1반 중에 자 여기 1반 중에 180 넘는 사람 모이세요? 이렇게 모였어요. 2반 중에 180 넘는 사람 모이세요? 모였어요. 3반 중에 180 넘는 사람 모이세요? 하면은 이게 내가 원하는 부등식을 푼 거라고. 그치? 반별로 물어본 겁니다. 반별로 물어본 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들 중에 이걸 성립하는 애라고 말한 거고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는 애 중에 이걸 만족하는 애를 뽑은 거고 1보다 큰 애 중에 얘를 뽑은 거라서 여기랑 여기랑 연립방정식 한 번, 얘랑 얘랑 연립방정식 한 번, 얘랑 얘랑 연립방정식 한 번 하고 걔네들을 합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했다시피 각 반에서 해당하는 인원을 뽑고 합치면 그게 전체 범위라 했잖아. 그치? 그것처럼. 자, 그럼 이게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데 마이너스 2 이하죠. 그러니까 수직선에 표현하면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되고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근데 얘는 2부터 1까지 이렇게 써지고요. 얘는 1부터 2분의
k-1까지 써지죠. 그럼 뭐야? 지금 내가 찾는 건 여기란 말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2분의 마이너스 k-1 이상 2분의 k-1이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애가 6개 되도록 해달래요. 6개. 근데 이걸 만족하는 애가 6개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 되게 어렵다. 이게 좀 어려운데 잘 보세요. 이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k랑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k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범위 x라는 범위가 어떻게 된 거냐면 0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여기다가 2분의 k 더한 거랑 여기다가 2분의 k 뺀 거라는 범위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죠.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2분의 k 더한 거랑 뺀 거잖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범위가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자, 근데 얘를 이때 정수가 6개 있다는 거는 얘를 가운데에 둔 정수를 찾는 거라서 0과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2, 2와 마이너스 3 이렇게 6개가 된 거예요. 즉 3과 마이너스 4는 이 범위 바깥에 있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k라는 애와 얘가 2와 3 사이라고 얻을 수 있으며 k라는 애는 5와 7 사이다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좀 어렵고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고 시험에 안 나오냐라고 한다면 이건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해력을 높이면 풀이 과정이 극단적으로 짧아져요. 항상 말했죠. 풀이 과정이 극단적으로 짧아집니다. 자, 이거를 수직선이 아니라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해 볼게요. 마이너스 2와 1을 기준으로 식을 범위를 나눕니다.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왼쪽의 식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나는 그릴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3이거든. 그쵸? 마이너스 2와 1 사이일 때 얼마예요? 얘 그래프가 3이죠. 마이너스 2와 1 사이일 때 3입니다. 그냥 직선이죠. x가 1 이상에서 얘랑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1이죠. 2x 플러스 1은 1 대입하면 기울기가 2인 직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쵸? 이게 지금 저기 왼쪽에 있는 항이에요. 이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 플러스 2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얘가 k보다 작도록 하는 x의 범위가 6개 있다는 거죠. 이 k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k가 여기 있으면 만족하는 정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찾는 게 이게 y는 k야. 이 함수가 얘보다 이하라는 거는 작다는 거는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 아래에 있으면 작은 거잖아. 3이 2보다 작죠? 그러니까 3이 더 크죠? 그러니까 2가 더 아래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저 k보다 이하가 되도록 하는 이 y는 k 이하가 되도록 하는 x의 범위가 6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k가 여기에 있다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돼서 반드시 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은 이미 4개 포함되어 있죠. 반드시. 그러니까 추가해야 되는 건 양쪽에 2와 마이너스 3분입니다. 3이 있으면 안 돼요. 즉 2를 대입하면 여기다 2 대입하면 4 더하기 1이라서 2,5고요. 3을 대입하면 6 더하기 2라서 3을 대입하면 5 더하기 2라서 7이 되는데 k라는 거는 5보다 이상이고 7보다 작다라는 게 한 줄만에 나옵니다. 대신 이 그래프 부등식이라는 걸 이해해 줘야 돼요. 좀 힘들죠. 좀 힘들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범위를 나누어서 풀어야 될 걸 그래프로 풀면, 그래프만 이해한다면 생각보다 금방 풀어요. 한 줄 만에 풀린다는 거죠. 한 줄이라고 하기에는 뭐 좀 그림이 많지만. 자, 그래서 뭐 정리했겠죠. 이런 느낌의 그림을 처음 볼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것처럼 식 하나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식 하나로만 그래프를 표현하기보다 다양한 식을 결합해서 하나의 그래프를 그리게 하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한 것부터 해보죠. 자, 예를 들어 x가 2x보다 이하가 되는 부등식 범위 어디죠? 넘기면 x가 0 이상이다잖아. 그치? 그게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지냐면 x라는 그래프와 2x라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2x가 x보다 이상이다 라는 거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 어디부터 얘가 더 커요? 하얀색이? 하얀색이 주황색보다 언제부터 커? 0. 그래서 x가 0 이상이다. 그럼 여기서는 더 크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오케이? 자, x 플러스 1이 2x 마이너스 1보다 이하다 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시다. 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2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0, 마이너스 1 지나면서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둘의 교점이 있죠. 교점 얼마예요? 얘랑 얘의 교점은? y는 2x 마이너스 1이랑 y는 x 플러스 1 교점 어떻게 구해요? 둘 연립하면 되죠. 연립방정식의 해가 교점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2차 함수 때 말했죠. 그래서 여기는 교점 잡으면 2,3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주황색이 2x-1이 x 플러스 1보다 크도록 하는 x의 범위가 해요. 오케이? 부등식의 해라는 건 이 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x의 범위잖아. 그러니까 x가 뭐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 이 그래프에서 2x-1이 x 플러스 1보다 위에 있는, 크다는 건 위라는 거잖아요. 그쵸? 위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가 어디부터냐? 2보다 클 때는 주황색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x가 2 이상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넘기고 넘기면 x가 2 이상이다 이렇게 풀리죠? 그걸 그래프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또 예를 들어서 y는 x라는 애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x가 k 이하다 라고 하는 건 뭔 말이냐면 이 y는 x라는 애가 y는 k라는 애보다 더 아래에 있다는 거죠. y는 k라는 건 이런 식으로 써지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 교점을 기준으로 이하가 되는 부분은 여기잖아요. 그쵸? 이거를 찾는 게 해를 구한다. 이거 이해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 파트를 못 진행해요. 2차 함수는 이거 반드시 이해해야 돼. 2차 부등식은 이거 이해해야 풉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x가 k 이하라는 것은 y는 x라는 그래프가 y는 k라는 그래프보다 이하가 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찾으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이고, 뭐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y는 x라는 건 k, k에서 y는 k랑 만나니까 x가 k 이하다. 이게 해가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절대값 x-1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요?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절대값 x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절대값 그래프는 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야 되죠. 얘 0 되는 값이 얼마야? 1이지. 그럼 x가 1 이상일 때는 얘가 플러스나 플러스일 땐 그대로 나오고요.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죠. 이게 절대값 x-1을 쓴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x의 범위를 알려주고 절대값 풀어 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 나왔을 때 니네가 범위 나누어서 각각을 식으로 써야 된다고. 내가 스스로 범위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게 2차 함수 파트에서 뭐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최소 구하는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계속 필요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내가 범위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지.
알았죠? 자, 그럼 1보다 이상일 땐 x-1 그래프를 1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이게 절대값 x-1의 그래프예요. 이게 절대값 x-1의 그래프고요. 자, 그러면 이 절대값 x-1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졌을 때 내가 만약 절대값 x-1이 2보다 이하다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풀어요? x-1이 2와 마이너스 2 사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x는 3과 마이너스 1 사이다가 될 텐데 그게 뭔 말이냐면 이거의 그래프가 y는 2라는 값보다 아래에 있도록 하는 범위가 어디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y좌표가 2잖아. 여기다 뭐 대입하면 2 돼요? 3. 여기다 뭐 대입하면 2 돼요? 마이너스 1. 네, 그래서 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는 범위가 나오죠. 아래에 있는 범위는 여기니까. 그쵸?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K보다 아래에 있도록 하는 X가 정수 6개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는 무조건 포함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그럼 여기서 2개가 추가돼야 되는데 맞죠? 2개가 이쪽으로 2개 있는 게 아니라 얘 그래프가 좀 이쁜 바가지 모양, 그릇 모양이므로 양쪽에 하나씩 추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양쪽에 하나씩. 그래서 1 다음에 2 하나, 마이너스 2 다음에 마이너스 3. 이게 추가되고 6개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되면 안 됩니다. 야, 너희는 오지 마!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4랑 3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K는 2를 대입한 함수값과 3을 대입한 함수값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그래프의 의미예요. 알았죠? 이게 절대값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864번을 보면 이건 864번으로 설명할게요. 어차피 절대값 의미라서. 자, 864번 이거 한 줄만에 풀리는데 절대값 2x-3이 a-1보다 크도록 하는 해가 실수 전체가 되길 바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절대값 2x-3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2분의 3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V자가 그려집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y는 절대값 2x-3이라는 것의 그래프가 a-1, x가 없죠? 그럼 이거 가로선이에요. 가로선인 y는 a-1보다 커야 돼. 그럼 이 a-1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려지면 돼, 안 돼? 이렇게 그려지면 해가 여기가 된단 말이야. 안 된다는 거죠. 일부만 해가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a-1이 여기 꼭지점 누구? 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래서 a는 1보다 작으면 돼요.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범위를 나눠서 풀어도 되는데 그래프 그리면은 간단해집니다. 절대값은 2분의 3, 0 되는 값 기준으로 플러스일 때 뭐 범위 잘 모르겠으면 2x-3과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그럼 이렇게 V자 그림이 그려지면 V자 그림이 이 그래프가 노란색이 가로선 이 주황색보다 크다가 되도록 하는 X가 모든 실수.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그냥 저 주황색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주황색이 그냥 얘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주황색이 여기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황색이 즉 a-1이 여기부터 제일 작은 값 0보다 작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결국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래프를 이해해 줘야 됩니다. 중학교 때 그래프 안 그리고 버텼을 수 있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 버틸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하시면 돼요. 꾸역꾸역 범위 나눠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능해요. 가능은 하다고. 근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또 이상한 비유 하나만 하자면 내가 홈플러스까지 가라고 해서 가서 홈플러스까지 가서 과자 좀 사오라 했어. 근데 홈플러스까지 가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확실한 방법. 택시 불러서 택시 타고 가면 되죠. 택시 기사는 알 테니까. 그래서 택시 기다려서 택시 잡고 가고 있는 게 이렇게 푸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죠. 지름길이 있는데, 그렇죠?
뭐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일도 있죠. 실제로 딘딘이라는 가수 일화인데 지방 사람이래. 광주 사람인가?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왔다 해서 지방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노년이라는 곳에서 살았대요. 근데 이제 친구를 만나러 이제 강남역을 가고 싶은 거야. 강남역. 그래서 이게 9호선이에요. 9호선을 타고 가다가 3호선으로 갈아타서 2호선으로 갈아타면 강남역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전철 타고 가면 한 30분 걸리거든? 네, 도보로 5분입니다. 왜냐면 돌아가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딘딘은 가는 방법을 전철 타면 갈 수 있다더라만 알고 있는 거야. 전철 타면 다 갈 수 있거든. 서울 웬만하면 다 가거든. 그치? 그래서 전철 기다렸다가 아는 방법으로 간 거죠. 근데 웬걸? 전체적으로 지도를 들여다보면 둘이 걸어서 5분 거리인 걸 맨날 전철 타고 30분 걸려서 갔던 거야. 실제 이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가까운 줄 몰랐대. 지하철 노선도만 보다 보니까. 근데 술 마시고 그냥 전화통화하다가 산책을 하다 보니까 집 앞이 나오더래. 여기서 술 마시고서. 너 어이가 없겠지. 어이가 없겠지. 그쵸? 근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의정부에서도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경전철 타본 사람 알겠지만 의정부 중앙역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의정부 중앙역에서 내리면 뭐가 나오죠? 맞아요. 행복로 옆이 나오죠. 행복로 옆이 나오죠. 근데 행복로를 가고 싶다고 쳐. 그럼 뭐가 나와요? 경전철을 회룡에서 갈아타서 의정부역에서 내리라고 나옵니다. 경전철에서 의정부 중앙역을 내리라고 한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출발하잖아. 북부청사로 가려고 하잖아. 그럼 행복로는 의정부역 옆에 있다고 나와요. 나 지하철 같은 데 보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하철 타고 회룡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죠. 회룡역에서 1호선 갈아타서 의정부역 가라고 한 다음에 의정부역에서 내려서 거기 앞에 있는 동부광장으로 가서 행복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그치, 이상하지? 이상하게 하고 있다고. 최대한 전철을 많이 타는 경로지. 그렇죠? 뭐 행복로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합시다. 뭐라고 할까? 어떤 표현이 좋을까? 행복로는 좀 그러니까 가능역이라고 합시다. 가능역이 뭐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가능역이 여기 있으면 의정부 중앙역이 여기 있어요. 지도를 통해 봤을 때. 근데 내가 여기 북부청사에서 가능역을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써 있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회룡까지 가서 경전철 타고 그럼 지도상으로 이렇게 되죠. 회룡까지 가서 회룡에서 1호선 타고 가능역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의정부 중앙역에서 내려서 가면 더 가깝죠. 걷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만약 여기라고 하면 더 가깝겠죠. 가능역이 아니라. 근데 만약에 전철 타고 가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라고 하겠지. 그치? 왜냐면 의정부 중앙역에서 5분 거리라고 하지 않고 가능역에서 5분 거리라고 말을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름길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흔히 돌아가는 길이 내가 받아들이기 쉬우니까 왜냐면 어플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걸 따라가려고 한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 거 집어치우고 최단 거리가 뭔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태연이가 말한 것처럼 이거 걸어가는 게 빠를까 그냥 타고 기다리는 게 빠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그냥 직접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해설지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해설지대로 하는 게 더 빠를까?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어플에서 알려주는 것 대신에 딘딘은 멍청했으니까 그랬겠죠. 네.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멍청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더 알아볼 생각 안 하고 지하철로만 가야지 라고 했겠지. 틀리진 않으니까. 고민을 안 한 거죠. 실제로 이게 더 가까울까라고 하는 고민을 아예 안 한 상태로 있는 거죠. 초보라서 그럴 수 있어. 나라도 그랬을 거야. 왜냐면 이게 정확한 어플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처음 가는 길에서는 돌아갈 수 있을지언정 결국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될 때는 얘입니다.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빠를까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많은 일상생활에서 그런 고민을 해요.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이야? 이게 진짜 빠른 방법이야? 라는 방법을 하면서도 좀만 귀찮으면 그렇게 하는데 수학에선 그러지 않지. 좀만 어려워 보이면 하기 싫다. 가 메인이 되지. 좀 더 빠른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 근데 그걸 고쳐야 돼요. 그러면 그걸 고치기 시작하면 수학 실력이 꽤 많이 늘어납니다. 고민하는 게 중요해요. 고민하는 게. 알았죠?
10분 쉬었다 하자. 나